네, 6월 9일 오늘 화요일 화면의 뉴스쇼. 조금 전에 권영석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고요. 예, 오늘 거기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지만, 조금 더 제 뉴스쇼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잠실에 모인 2030 청년들, 네. 대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잠실의 청년들이 묻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문화일보 유튜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잠실에 모인 청년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입니다. 예. 저는 이거를 뭐라고 이름 붙일까? 참 네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에 따라서 그 이름이 상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잠실 참정권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걸 누구는 이제 시위라면 시위일 수도 있고 집회라면 집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2030들이 주인이 된 잠실 참정권 운동이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대다수가 2030들이었고요. 그 참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좀 전에 권영세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직전에 이틀에 걸쳐서 X에 글을 올립니다. X에 글을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긴 글을 비교적 올리는데 저거는 이제 뭐 X 페이스북으로 나온 그 글인데 원래는 X에 글을 올렸죠. 그런데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글을 인용합니다. 이게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라고 하면서 이제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 이라고 하는 플라톤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인용해서 했는데 플라톤의 이제 원래 이제 인용과는 좀 달라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자기보다 더 월즈맨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제가 읽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정확한 어딩입니다. 정치에 참여, 현명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형벌은 퍼니시먼트라 되어 있어요. 큰 형벌은 자기보다 월즈맨 더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기는 이제 뭐 저렇게 좀 약간 좀 극단화된 표현들이 저게 지금 뭐 현대 정치에서 인용되는 이제 약간 의역화된 인용문이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이게 뭐냐면 정치에 무관심을 질타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죠. 뭐 내용적으로는 이 저질스러운 사람이라고 집단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 진영, 야당,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어떤 투표 동료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투표 동료의 글이 X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틀 연속 나갑니다. 그런데 본투표 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 기막힌 정치 우화 아닌가요? 정치 에피소드, 정치 우화.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송파구라 나왔는데 어떻게 중앙선관위 발표에서는 기존에 뭐 16곳, 20몇 곳, 그러다가 뭐 51곳으로 늘어났다, 91곳으로 늘어났죠. 이게 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일이고요. 이게 8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투표 중단이 벌어졌던 곳도 뭐 한두 곳에서 10여 곳, 21곳까지, 26곳까지 늘어났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투표 중단이 됐는데, 여러분, 저는 투표용지의 가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투표용지의 가치는 정말 천하 우주만큼 귀한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민주주의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표명한 나라라면은, 한 장의 투표용지의 가치는 우주만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부랴부랴 정말 바쁜 일 팽겨치고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저기 투표장으로 달려왔는데 국가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아. 주민들은 그 민주주의의 권리를 행사할 요량으로 투표장에 왔어. 근데 국가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국가의 부재, 정부의 부재. 선관위도 정부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주권자에게 무리한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투표 그 한 장에 저는 시민의 시관, 열정, 분노 그리고 이제 이 국가에 대한 또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국가와 자기 개인 간의 계약이 다 담겨 있는 게 투표 현장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부정당한 거예요. 민주공화국의 예의가 무너졌다. 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네. 잠실 청년들 제가 좀 만나봤습니다. 네, 주말에 잠실 가가지고 이런저런 분들을 10여 분 이상 좀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약간 경계하는 눈빛,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린 그 태극기, 또 자기가 이제 손수 만든 도화지에다가 그려서 만든 재선거 구호가 담긴 뭐 팻말, 종이 플래카드, 뭐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정말 그냥 막 이 자신감 있는 어조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연단도 없고 조직화된 본부도 없어요. 이게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죠. 무슨 뭐 야전사령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대도 뭐 아주 허술해요. 그냥 아무나 올라가서 자유 발언하고, 그러나 재선거 구호로 하나로 통일된, 물론 여기를 이용해서 뭐 이러저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그것이 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인식은 이게 행정착오일까? 아니다. 행정착오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다. 주권자가 투표장에 왔을 때 정작 주권자에게 국가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일상의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들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경찰이 교대하는데, 경찰이 어쨌든 간에 그 경비 인력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니까, 제가 간 날은 3만여 명 이상, 경찰 수산입니다. 3만 5천 명 정도가 됐던 날인데, 주말이니까 특히 많이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파가 많이 몰리니까 이제 사건, 사고에 대비해야 되니까 경찰들이 왔다가 오후에 이제 교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대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박수 치고, 뭐, 난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떤 집회, 어떤 시위 현장에서 이러한 문화,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깜짝 놀랐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분노는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느낀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고, 항의는 있었지만 누가 말한 소요는 아니었습니다. 소요. 누가 소요라고 얘기했죠? 그 윤평중 한신대 철학가 명예교수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따르면 21세기형 만민공동회였다. 이렇게. 만민공동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구한말. 소위 이제 서구열강의 침탈기 때 이 대한민국 그 대한제국이죠,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민족적 자존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독립협회가 주관을 했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누구나 다 연단에 서가지고 웅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발적인 국민운동체였습니다, 이게. 그것을 들어서 21세기형 만민공동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잠실에 모인 이 사람들의 이 참정권 운동을 보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2030들에게 잃어버린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수로 2030들이 우리들은 잃어버린 세대야. 전부 다 이 86세대들이 이게 학생운동 이후에 정치권에 진출해서 또는 어디 요래 진출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정치 권력적으로나 모든 것을 거머쥐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냐,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하나의 권리는 박탈당하고 기회는 차단되고 공정성은 상실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의식에서 깨어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각성된 세대, 또 다른 의미의 분노의 세대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80년대에 저희 지금 저를 포함한 86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이념의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상의 분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대 담론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작은 규칙들이 깨져 나가서 결국은 기회가 상실되고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다.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참정권의 문제, 이런 기회가 박탈되고 공정성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일상의 분노다. 이 분노가 자발적으로 조직돼서 잠실의 2030들 청년들의 인산리레를 이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기성세대들이 많이 또 각성하고 2030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잠실의 참정권 운동을 특정 정파들이 좌든 우든 말이죠.
이게 챙기고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챙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정 매체를, 유튜브 매체를 제가 인용해서 안 되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좌파 친여 매체로 유명한 매블쇼의 최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행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탱크를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뭐 인터넷 탱크를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를 문제 삼아가지고 사실은 소비자 선택권까지 압박해가면서 이제 기업을 옥죄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최욱이 지금 200만 명 되는 유튜브에서, 야, 이건 뭐 저기 잠실의 청년들 저거 전부 일베들이야. 인터넷 탱크를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탱크를 밀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그럼 조치해야 되는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풀에 또 나온 모 교수 하나 있죠? 그 교수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권력으로 눌러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한양대 무슨 뭐 겸임 교수라고 하는 직책을. 그래도 명색이 교수라면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가 아니라 시장의 장사미사 필부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파 매체들이 이거를 또 다른 시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예. 좌파, 또 여권의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뭐, 물론, 소위 이제, 윤호개인 중에서도 아주 또 극단적인 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대로 또 거기서 자기네들의 그 슬로건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대표 자체가 거기서 모자 눌러 쓰고 재선거 팻말 딱 하나 들고 저도 여기에서는 하나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글꼴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봤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궁금하면 저는 잠실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유를 해줍니다. 대통령은 플라톤을 빌려서 시민에게 정치 참여를 요구했지만 잠실의 청년들은 오히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국민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권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는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